가지를 잘못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 가볍게 즐겨 먹는 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혈관을 막고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먹어야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가지 한 가지 바꿔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와 심혈관, 건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채널 TV도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주에 가지 요리를 드셨을 때 어떤 조리법으로 드셨나요? 아마도 고소한 기름에 튀겨낸 가지튀김 혹은 짭조름한 양념장에 졸여낸 가지조림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튀기기와 과도한 양념 조림이 가지에 숨겨진 독성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가지는 원래 깊고 진한 보랏빛 껍질에 나스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품고 있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아주 훌륭한 채소입니다. 그런데 고온의 기름에서 장시간 튀겨내거나 양념 속 당분과 소금에 오래 담가두면 이 나스닌 성분이 파괴될 뿐 아니라 가지 속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천연 독소 성분인 솔라닌이 활성화되어 오히려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가지를 튀길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기름은 음식에 고소함과 풍미를 더해주지만 180도 이상의 온도에서 오랜 시간 유지될 경우 산패가 일어나면서 과산화 지질이 생성됩니다. 과산화 지질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기 쉽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촉발하여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사이에는 이미 혈관에 조금씩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튀긴 가지를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그 노폐물이 더욱 빠르게 쌓여 혈관이 점점 더 좁아지고 단단해지는 경직성 동맥경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심장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뇌세포는 점차 퇴화되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치매 발병 가능성도 덩달아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지조림이나 가지무침처럼 간장과 설탕, 고추장 등의 양념에 오래 재워두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짭짤하면서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설탕과 소금을 과하게 사용하면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 혈압이 잦은 기복을 겪으면 혈관벽이 유연성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에 가지 속의 솔라닌 성분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위장장애나 두통, 심한 경우엔 신경계 이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결국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어 뇌의 해마 부위가 손상되고 노년기 치매가 더 쉽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지를 완전히 멀리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를 제대로만 섭취하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건강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지를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온 단시간 조리입니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 160도에서 17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10분 내외로 구워내면 가지 속의 나스닌과 비타민, 식이섬유가 최대한 손실 없이 유지됩니다. 이때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주면 나스닌의 흡수율도 높아지고 올리브유 속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 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구우면서 천연 감칠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소금이나 간장은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생으로 즐기는 방법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가지를 얇게 슬라이스한 후 물에 잠시 담갔다가 건져내어 무즙이나 참깨 소스, 레몬즙과 함께 살짝 버무리면 가지의 아삭한 식감과 나스닌이 그대로 살아있어 혈관과 뇌 건강에 즉각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타히니 속의 세사민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염증 매개 물질인 CRP 수치를 낮추며 레몬즙의 비타민C는 혈관 탄력을 유지해 주어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게다가 가지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재료 중 하나로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채소와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구운 가지를 통곡물 빵 위에 올리고 올리브 오일로 살짝 드리즐한 후 방울토마토와 아보카도를 곁들이면 단일 식재료만 먹었을 때보다 항산화 성분과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가 상호 보완되어 혈관이 더 건강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이러한 식단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실천하면 장기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경험한 작은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어머니께서 무릎 관절 통증과 동시에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 가벼운 건 보조제 처방으로 넘어갔지만 저는 식단 개선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가지와 통곡물 토스트, 견과류 약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들이면서 짭짤한 양념을 최대한 줄였고 점심과 저녁에도 가지 샐러드나 구이 요리를 매 끼니에 포함시켰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혈당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관절 통증이 훨씬 줄어들었으며 깜빡깜빡 잊어버리시던 일들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하루 3끼 가지를 건강하게 조리해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도 간단한 실천 방법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지를 고를 때는 껍질이 윤기나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크기가 너무 큰 가지는 씨가 많고 단단해 질감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솔라닌 함량이 올라갈 수 있으니 중간 크기, 살짝 무게감이 있는 가지가 좋습니다. 구울 때는 칼집을 내어 속까지 골고루 익히고 한 면당 5분 정도만 구워 살짝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구운 가지를 따뜻할 때 즐기면 나스닌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천연 감칠맛이 살아나 양념 없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가지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꼽자면 먼저 올리브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리브유 속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가지의 나스닌 흡수율을 높여 혈관 염증을 감소시키는 한편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지방산으로서 심혈관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가지를 굽거나 찔 때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는 것만으로도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항산화력이 매우 뛰어나 가지의 나스닌과 만나면 서로 보완 작용을 일으켜 혈관 내피를 회복시키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는 마늘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가지가 가진 항염항산화 성분이 혈관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이 3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가지의 장점을 배가시켜 혈관 깨끗, 뇌 보호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3가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버터나 라드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동물성 지방입니다. 가지와 함께 섭취할 경우 가지의 나스닌이 지닌 혈관 보호 효과가 포화지방의 동맥경화, 유발작용에 상쇄되어 버립니다. 둘째는 설탕이나 물엿이 과도하게 들어간 단맛 양념입니다. 가지조림이나 양념 무침의 단맛을 강조하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 저항을 악화시켜 결국 혈관과 뇌세포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셋째는 가공육이나 소시지 같은 고염고 가공식품입니다. 이들 식품의 나트륨과 발색제, 방부제 성분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혈관 탄력을 떨어뜨려 가지의 항염 작용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가지를 드실 때는 올리브유, 토마토, 마늘을 활용해 조리하되 버터, 설탕 양념, 가공육과는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궁합만 잘 지켜도 혈관은 더욱 깨끗해지고 뇌 건강은 한층 더 탄탄해질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지 레시피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레시피는 가지와 올리브유, 마늘을 활용한 가지 가르니에르입니다. 먼저 중간 크기의 가지 2개를 씻어 길이로 반을 가르고 칼집을 사선으로 넣은 뒤 올리브유를 솔로 고르게 발라줍니다. 예열된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가지를 넣고 160도에서 10분간 구운 뒤 한 번 뒤집어서 다시 5분만 더 익히면 가지 속까지 촉촉하면서도 겉은 살짝 바삭하게 완성됩니다. 그 사이에 마늘 2쪽은 곱게 다져 올리브유 1스푼과 함께 약한 불에서 숨만 죽을 정도로 볶아냅니다. 완성된 가지 위에 마늘 오일을 고루 끼얹고 미리 잘게 썰어둔 방울토마토 몇 알을 곁들이면 은은한 마늘 향과 토마토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혈관을 맑게 해주는 나스닌이 최적으로 흡수됩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토마토와 가지, 마늘을 한 접시에 담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탈리안 가지 샐러드입니다. 가지 1개는 길게 채 썰어 5분간 소금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하고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중약불에서 가지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냅니다. 가지를 뒤집을 때마다 향긋한 나스닌 성분이 지켜지도록 열을 너무 높이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구운 가지를 넓은 접시에 펼친 뒤 미리 준비한 방울토마토 반 컵을 반으로 가르고 다진 마늘 1큰술과 올리브유 2큰술, 레몬즙 1스푼을 부드럽게 섞은 드레싱을 위에 골고루 뿌립니다. 마지막으로 페타 치즈나 파마산 치즈를 약간 뿌려 고소함을 더하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이 가지의 나스닌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완벽한 항산화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가지와 마늘, 토마토를 듬뿍 넣은 지중해식 가지 스튜입니다. 먼저 가지 2개를 깍둑 썰기하고 양파 반 개와 다진 마늘 3쪽을 올리브유에 넣고 부드럽게 볶습니다. 양파가 투명해지면 깍둑 썬 가지를 넣고 약 5분간 중약불에서 살짝 익힌 뒤 껍질을 벗겨 으깬 토마토 1컵과 허브를 함께 부어줍니다.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15분간 은근하게 끓이면 가지가 부드럽게 무르면서 토마토 소스와 어우러져 깊은 맛을 냅니다. 끓이는 동안 가지에서 우러나온 나스닌과 토마토의 라이코펜, 마늘의 알리신이 모두 녹아든 이 스튜는 한 숟갈만 먹어도 혈관 건강과 뇌 기능 향상에 즉각적인 도움을 줍니다. 접시에 담아 통곡물빵이나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든든한 한 끼가 되면서도 심장과 뇌에 좋은 영양소를 집중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식습관은 한 번에 완벽하게가 아니라 작은 변화의 반복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가지를 올릴 때 튀기지 않고 구우며 소금을 최소화하고 올리브유와 생채소를 곁들여 보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혈관이 한층 깨끗해지는 느낌을, 기억력과 집중력이 한층 향상되는 변화를 스스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소 가볍게 즐기던 가지가 잘못 조리되고 잘못 조합될 때 우리 혈관과 뇌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오랜 시간 기름에 튀길 때 발생하는 과산화 지질, 설탕 소금이 과도하게 들어간 양념에 장시간 재울 때 활성화되는 솔라닌, 그리고 버터나 가공육 등 포화지방고염 식품과의 잘못된 동반 섭취가 어떻게 동맥경화와 만성염증,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올리브유, 토마토, 마늘과 같이 강력한 항산화, 항염, 혈액순환 개선 성분이 풍부한 재료들과 함께 조리하면 가지 속 나스닌의 우수한 혈관 보호 및 뇌세포 보존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저온 단시간 조리법으로 구워낸 가지 가르니에르, 이탈리안 가지 샐러드, 지중해식 가지 스튜 레시피를 통해 올리브유의 폴리페놀, 토마토의 라이코펜,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발휘하는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일상 식탁에 쉽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조리법과 재료 궁합을 토대로 가지를 먹을 때마다 어떻게 조리했는지, 어떤 재료와 함께 먹었는지를 한 번씩만 더 떠올려 보세요.
작은 변화의 반복이 여러분의 혈관과 뇌를 10년, 20년 더 젊고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